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라는 인사가 일상이 될 정도로 폭염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등 관련 기관들은 폭염 예방 피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옷을 입고 선풍기를 틀어도 무더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최대 20만 원의 냉방비가 지원되니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얘는 계속 털어놓잖아. 그리고 이제 선풍기 돌리고 이러니까 괜찮아요. 올해는 살만해. 올해 같으면 괜찮겠어. 하지만 80대 기초수급자 이문자 씨는 집에 오면 무더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지인들이 에어컨을 마련해줬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한 번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끼지 않으면은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겠네. 그거라도 줘야 내가 서울 가서 약 타다 먹는 차비라도 남겨놓기 때문에 내가 에어컨이 있어도 못 켜요. 이런 취약계층이 도내에만 3만 6천 명을 넘습니다. 소나 돼지, 닭 등 가축도 무더위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선풍기를 틀어도 그때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틀다 보니 대형 선풍기 한 대는 고장이 났습니다. 하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어디 고장이 난 것 같은데 AS를 얼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도내에서 고온 피해를 입은 가축이 2만 마리를 넘습니다. 올해 폭염 특성은 최근 30년간 폭염 피해가 가장 컸던 1994년 여름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계층 재난도우미와 도심 그늘막 설치 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폭염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34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극성이지만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 지역은 이런 폭염에서 예외라고 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전망도 뛰어나 여름 무더위를 피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100m 구름 아래 동네인 강릉시 왕산면 안반대기. 드넓게 펼쳐진 고랭지 밭에는 막 심어진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는 줄지어 늘어선 풍력 발전기가 가동돼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꼭대기 전망대에서는 멀리 동해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요. 예, 산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리고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발 1272m의 태백시 매봉산 풍력단지. 파란 하늘 아래 탁 트인 녹색 배추밭은 보는 것부터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력 발전기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진짜 잘 왔다고 생각되네요. 해발 1330m의 정선군 고한읍 만항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넘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갯길입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야생화 군락이 펼쳐집니다. 요 오니까 참 야생화도 많고 또 뭐 모르던 꽃도 많고 바깥은 더운데 여기 있으니까 뭐 밖에 더운 줄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춥네요. 천상의 화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열립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온지대에선 여름 무더위를 잊고 추억과 낭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위해 원주시와 LH가 토지 강제 수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는 거의 빈손으로 내쫓길 처지에 놓여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신설되는 남원주역과 인접한 한 마을. 85살 서옥순 할머니는 올해로 53년째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외지로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집 한 채뿐. 하지만 땅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집값 보상으로 방 한 칸 얻기도 힘든 데다 정든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걱정이 더 큽니다.
왜 내 집인데 왜 그걸 왜 줘요 거인애를 그쵸 거인애를 왜 주냐고. 그래서 나는 이거 개발돼도 그냥 여기서 산다고. 이웃에 사는 동년배의 김래무 할머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장애인 아들과 함께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살 집도 집이지만 먹고 살 일이 더 막막합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도 잠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나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제 90이 다 돼가는 게 어디로 가야 돼요. 두 할머니처럼 강제 수용 대상은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강제 수용이 재결되면 사실상 땅의 소유권은 원주시와 LH로 넘어갑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마냥 버티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집만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한 4, 5천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원주민만이라도 어디 살 터전을 좀 이렇게. 원주시와 LH는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되게 번거로운 절차를 이미 다 올라가는데 다시 제대로 된 목록을 또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럼 중쪽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공익이란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원주시와 LH가 토지 강제 수용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꿀벌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 양봉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전국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강원도 꿀 브랜드 활성화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벌을 키우는 농민들이 강원도 양봉협회에서 마련한 꿀벌 사육 농가 지원 세미나에 모였습니다. 올봄 이상기후로 꿀 생산량이 80% 이상 급감한 위기 상황에서 처음 열린 자리입니다. 농가의 경영 어려움 해소뿐 아니라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사계절 꿀을 얻을 수 있는 밀원 수림 조성을 확대하고 전국 농가 일제 소독의 날 운영과 농작물 경작에 한정된 현행 산지 전용 허가를 꿀벌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료자금 긴급 지원과 정부 주도의 밀원수 조성 및 공유림 장기 임대 등과 같은 중장기 대책안을 요청한 상태이면서 꿀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브랜드 명품화의 중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강원도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 통합 꿀 브랜드 허니원을 선보여 지난해 기준 13억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여전히 부족한 인지도나 저조한 농가 참여 등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한 3년 동안 누적됐던 다수의 적자액을 지난해 수익을 내서 모두 메꿔놓고 한 6천만 원 정도를 미월시켜서 적립해 놓은 상태고요. 강원도는 추가 경정 예산에 화분 먹이와 인공 벌집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육 기반 현대화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양봉협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농가의 어려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도내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이후 도내에서는 온열 질환자 62명이 발생해 지난해 45명보다 38%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강릉에서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전국에서 10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온열 질환자의 절반이 지난주에 새로 발생했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자 도내 각 소방서가 휘발유와 시너 등 위험물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철원 소방서 등은 인화성 액체와 휘발유 그리고 시너의 경우 주위 온도가 오르면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유와 도장 작업, 우레탄 작업 등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위험물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물 점검 횟수 등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찜통더위에 배추와 무 등 날씨에 민감한 채소들이 줄줄이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는 포기당 지난달 하순 1,561원에서 이달 중순에는 2,652원까지 올라 평년보다 28%나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 역시 이달 중순 들어 평년보다 44%나 오른 1,450원까지 뛰었습니다. 배추는 폭염으로 태백과 삼척, 정선과 평창 등 해발 500에서 800m 지역에서 무름병 등이 생겨 작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춘천시가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시내 1,600여 명의 독거 노인 등에게 건강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방문해 상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16톤 살수차 4대를 임차해 시내 주요 도로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무더위 쉼터 141곳과 횡단보도 그늘막 6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지역 내 경로당을 24시간 전격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여름 무더위철인 다음 달까지 군내 경로당 83곳을 24시간 개방하고 주 야간 에어컨 가동에 소요되는 냉방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일부 노인들이 냉방비 걱정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냉방비 전액 지원을 통해 경로당 24시간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 24시간 개방 조치를 연장할 방침입니다. 한편 독거노인 500여 명의 안전한 생활관리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관리사 등을 모두 동원해 방문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가 어제 청와대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양양공항 모기지항공사 유치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인근에서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군수와 군의장 등 주민대표 10명의 삭발식과 함께 주민 2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양양공항 모기지항공사 유치대책위는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를 면담하면서 2개월가량 지원되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면허 심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 삼척과 속초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정부가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본계획 수립 등 동해 북부선 사업 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경제성에 상관없이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업 단속을 강화합니다. 평창군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9월까지 관내 평창관과 오대천, 동강 등을 돌며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주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자망과 강망, 독극물과 투망, 작살, 잠수용 장비 등을 이용한 어류 포획 행위로 불법 행위자는 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성군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전투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합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해 8월 소음 피해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발족시켰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지난 5월 새로운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민관합동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 유천초등학교가 다음 달부터 신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251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중순 강릉 유천초등학교 신축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천초등학교는 일반 학급 30개와 특수학급 1개 등 모두 31개 학급에 750명 수용 규모로 2020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고성 DMZ 박물관이 매일 문을 열고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매주 월요일 휴관하던 DMZ 박물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매일 문을 열고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DMZ 박물관은 지난달부터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 중점 추진을 위해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도시재생 뉴딜 업무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데 대비하고 중소도시가 대부분인 강원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시책 발굴 등을 위해 8월 중에 강원연구원과 협의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과 중장기 구상 등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과 현장 지원센터 업무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춘천시립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반납 기한이 최대 14일까지 연기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대출 기간 안에 반납 연기 신청을 하면 기존 예정일부터 최대 14일까지 반납이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신청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반납 연기는 도서대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춘천도시공사가 옛 춘천여고로 청사를 이전합니다. 춘천도시공사는 현 청사에 사회적 기업 등이 입주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옛 춘천여고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